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신형 셀토스입니다. 드디어 이 차를 타보게 됐는데 처음 타는 느낌부터가 이전 셀토스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오늘 가솔린 터보 버전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 둘 다 타보면서 연비 차이도 한번 살펴보고 이 승차감의 차이도 얼마나 나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레드스톤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먼저 타고 있는 셀토스는 1.6 가솔린 터보입니다. 이 차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얹어져 있고요. 이거 최고 출력은 193마력을 발휘합니다. 이전 셀토스가 198마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력이 다소 줄어들었죠. 하지만 5마력 정도 줄어든 수치 가지고는 뭐 그냥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낌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가 중요한데, 사실 셀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DCT를 엮어놔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초반에 울컥거림이라든지 언덕에서 멈춰있을 때 뒤로 약간 밀리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했었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기아가 뭐 DCT를 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안할 거리가 많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참을성이 있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셀토스가 나올 때 자동 8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자동 8단으로 바뀌고 보니까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실제로도 제가 지금 가속 페달 밟으면서 이 가속 감각, 변속 감각 같은 거 느꼈을 때 변속기가 자기 모습을 싹 가려주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다음 변속 단으로 잘 이어 붙여주고 있습니다. 75km 이쯤에서 가속 페달 밟으면 와, 이 앞에 코가 들릴 정도로 상당한 가속 감각을 보여주는데, 요즘 이 대중 브랜드의 소형 SUV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차체, 지금 190마력이 넘는 출력을 넣었다 보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가속력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달릴 때는 거의 80km 이 정도에서는 RPM 1.4, 1.5 정도밖에 안 지켜주고요. 100km까지 올리더라도 RPM이 1700rp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이 엔진의 질감이나 정숙성 같은 것들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파워트레인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파워트레인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km를 달릴 수 있다고 찍혀 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누적 정보 리셋을 눌러놨고요. 편도로 77km 정도를 달리는 거리니까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 하체 감각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셀토스는 좋긴 좋았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뭔가 차체의 단단함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예를 들면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면은 좀 헐렁하다 이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아쉬운 느낌이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셀토스의 하체 감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더 이상 소형 SUV의 그런 하체 감각이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넘어오면서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가 있나? 일단 고속주행의 안정감은 이전 세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여기 지금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너울도 많이 치고요, 노면 상태도 많이 깨져 있고, 요즘에 겨울철 지나가면서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노면을 읽는 거 하며, 그리고 차체가 묵직하게 노면을 눌러주고 있는 이런 느낌들 하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하체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특히 잔진동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서스펜션 발전이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차체가 코너링을 겪으면서 무게를 지탱해줘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또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한 번에 다 만족시키는 그런 서스펜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셀토스는 고속주행 그리고 작은 요철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소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고속주행하는 와중에 타이어와 하체의 방음 성능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나 봐요. 그래서인지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속도를 높이더라도 풍절음 같은 것들 정말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리창을 통해서 넘어오는 소음은 약간 느껴지는데, 이중접합 차압률이 썼는데, 이중접합 차압률이 쓴 것 치고는 여기 창틀을 통해서 넘어오는 소음들은 약간 좀 신경 쓰인다. 자, 이제 시골길에 좀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승차감 변화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다가옵니다. 확실히 이 서스펜션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게 맞고요.
잔진동이나 이 노면의 요철들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더 나긋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면의 굴곡들이나 자잘자잘한 요철들 지금도 엄청나게 흔들거리죠. 그런데도 몸이 느끼는 거는 편안하다고 느끼고요. 이렇게 큰 요철들이 들어오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체가 단단해지고 하체가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승차감 차이 폭이 한 세대 만에 이룬 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와인딩 도로에 이렇게 접어들었으니까 코너링, 핸들링 성능을 좀 살펴보자면은 요즘 나온 차들이 이게 무섭다니까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되게 편안하다가도 이렇게 코너링 만났을 때는 차를 또 적당히 지지해준다니까요. 타겟층이 조금 더 대중을 향해 있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코너링 성능에서는 조금 많이 타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작 소형 SUV 타면서 이 핸들링 성능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핸들링 성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의 안전도를 따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돼요. 내가 긴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급하게 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핸들링 성능이 높으면은 그거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에어백 터지고 차체의 안전도 뭐 이런 것들은 리액티브한 안전 사양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핸들링 성능이나 아니면은 출력이 적당히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차체를 내가 직접 제어하면서 안전을 챙길 수 있다는 거, 프리액티브 안전 사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셀토스를 타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의 재미는 둘째치고 이 안전도 측면에서 충분한 핸들링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비 체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 73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지금 연비가 리터당 13.7km를 찍었네요. 와, 생각보다 높다. 저 진짜 엄청 밟으면서 달려왔거든요. 뭐 고속도로가 70% 정도가 돼 있고요. 와인딩 도로 중간에 끼어 있었고 시내 구간도 조금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밟았는데 이 정도 연비?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연비 리터당 15km 이상은 무난하게 찍으실 것 같고요. 시내 구간만 달렸을 때도 리터당 11km 이거 우습게 찍힐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셀토스 하이브리드 쪽으로 다리를 옮겨서 타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1.6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엮어서 합산 최고 출력은 141마력을 발휘하는 구성이고요. 엔진 자체만으로는 애킨슨 사이클을 써서 105마력 정도를 발휘합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출력을 발휘하는 건 43마력 정도. 그러니까 이 엔진과 전기 모터 구성만 보더라도 현대기아에서 주로 쓰던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탈 때도 똑같이 느꼈었는데,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반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우위에 있다, 오히려 더 잘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에 맞물려 있는 엔진과 변속기 구성만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DCT 변속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차를 밀어줄 때, 이럴 때 좀 울컥거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단 기어에 맞물릴 때 그때 DCT의 울컥거림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전기 모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DCT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초반 울컥거림, 이런 것들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라서 변속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1.6 가솔린 터보 대비해서 무려 50마력 정도가 낮은 출력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답답하진 않냐? 확실히 가솔린 터보랑 비교를 하면은 아주 그냥 평범한 정도의 출력 세팅? 그런데 그 와중에 엔진이 깨어났을 때는 아까 가솔린 터보보다 조금 더 진동과 소음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맞물리는 그런 상황에 어색함 같은 것들은 없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초반에 전기 모터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속해 나가는데 응답성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쭉 밀고 나가는 힘의 차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솔린 터보 쪽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라고 따졌을 때는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둘 다 너무 잘 만들어진 파워트레인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체 세팅에 있어서는 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사이의 차이가 꽤 도드라집니다. 이 둘의 컨셉 자체는 같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는 똑같아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세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 차체는 단단하고 하체는 부드럽게 세팅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는 맞는데, 가솔린 터보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쪽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실제로도 아까 엔지니어분한테 여쭤봤는데, 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터보의 무게 배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체 세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컨셉은 같았고 그 개발 방향은 비슷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차를 개발하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워트레인이랑 무게 배분이 달라질 때는 초기 세팅부터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세팅까지 거의 완전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이브리드는 가솔린보다 확실히 스티어링 감각도 조금 더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하체도 조금 더 탄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코너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신기한 건 승차감 측면에서 거의 다를 바 없이 편안하다고 느껴집니다. 잔진동 처리하는 거, 요철 처리하는 거, 큰 진동, 너울 치는 것들 전부 다 아주 훌륭하게 처리를 해내요. 제가 사실 아까 가솔린 터보 타고 오면서 이 하체 세팅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엔지니어분 붙들고 얘기를 상당히 오래 나눴었는데, 가장 먼저 제가 차체가 굉장히 단단해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차체가 단단해진 것도 있지만 이 서스펜션이 맞닿는 마운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보강을 굉장히 열심히 해놨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타면서 느끼기에는 실제 강성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 서스펜션 부시류들을 조금 더 부드럽고 고급 소재를 많이 넣었대요. 하이드로 부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 셀토스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형 셀토스를 탔을 때 확연하게 차가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이런 점들을 단번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형 셀토스를 타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1.6 가솔린 터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완성도를 훨씬 더 갈고 닦아서 이제 차체 전반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부드러운 하체 세팅이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갔음과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들링 성능을 고스란히 유지해서 진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차로 거듭났다. 그리고 애초에 셀토스라는 차가 공간 자체가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루프라인을 더 반듯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품성의 조화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패밀리카로서 타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완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추가된 트림이긴 하지만 파워트레인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애초에도 좋은 평가를 갖고 있었던 완성도가 높은 파워트레인이었고, 하체 세팅은 가솔린 터보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똑같이 잘 자란 요철 그리고 진동 같은 것들은 잘 처리하더라, 전반적인 차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가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이 차에 옵션이 더해졌을 때 어떤 가격표를 붙이게 될까, 이게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륜구동까지 선택했을 때는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다 더했을 때 풀옵션 기준으로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더했을 때 4,300만 원 정도의 가격표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형 SUV 타면서 뭐 이렇게까지 비싸냐, 4천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면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솔직히 소형 SUV급에서 고를 수도 없었던 옵션들을 이번에 많이 마련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뭐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것들을 보면은 HDA2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HUD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소형 SUV에 HUD 들어가 있는 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도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 V2L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저것도 한 69만 원 정도로 따로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참고로 V2L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옵션표가 왜 그렇게 비싸냐라고 물어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직류와 교류를 변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애초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쩔 수가 없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뭐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이 V12 기능 넣으실 겁니까? 그리고 추가로 모니터링 팩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형 SUV급에 차가 얼마나 크면 컸다고 차 주변을 그렇게 어라운드 뷰로 보여주는 시스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 없이도 후방 카메라 다 달려 있고요. 그런 거 없이도 센서 같은 거 충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옵션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가장 높은 트림에서 진짜 필요한 옵션들 몇 가지, 편의 사용을 위한 것들, 뭐 컴포트나 하만 카돈 시스템, 그리고 꽤 넓게 돼 있는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까지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3,500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풀옵션 기준으로 이 차가 너무 비싸다라고 보기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좀 넘겨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당연히 국산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큰 이점이고요. 이게 나쁘게 평가받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 셀토스는 가솔린 터보가 메인이냐 하이브리드가 메인이냐 있을 때는 저는 확실하게 가솔린 터보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 쪽이 원래 셀토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더 잘 담고 있어요. 훨씬 더 호쾌하게 치고 나가는 파워트레인도 만족스러웠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대중을 향하는 하체 세팅, 그리고 전반적인 차체의 완성도,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가솔린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이의 가격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영역인데요. 이거는 평소에 본인의 주행 환경 같은 것들을 따지더라도 가솔린 쪽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저희 가솔린 탈 때 연비가 나쁜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 남는 차액으로 기름값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셀토스 1.6 하이브리드 연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 달려온 거리는 80km 정도를 달려왔고요. 리터당 18km를 찍었습니다. 야, 이번에 셀토스 하이브리드 연비 19km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휠 사이즈의 차이별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을 끼워놨기 때문에 복합 연비 17.8km를 인증받았거든요. 그런 거랑 대비한다면은 저희가 달려온 거리 거의 다 고속 구간이었는데 연비 리터당 18km 찍은 거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20km 우습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셀토스 시승기 보신 여러분들, 가솔린 터보가 더 좋아 보였는지 하이브리드가 더 좋아 보였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